다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요? 라고 항상 꼭 한 가지 이상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클라인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은 가슴 확대 수술을 받은 이후에 그냥 지나가자니 걱정되고 물어보자니 애매한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수술을 잘 했다 하더라도 환자분들은 아프고 걱정되고 모든 것들이 괜찮지 않습니다. 다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요? 라고 항상 꼭 한 가지 이상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 수술을 하고 나서 어느 한쪽이 계속 콕콕 쑤시는데 이거 혹시 염증 생긴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공 보형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생살의 안쪽에 들어와서 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역 반응이 어느 정도 일어나서 피막이 얇게 건강하게 생겨서 보형물과 뇌가 분리가 되기 전까지는 쓰린 느낌이 좀 들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게 좌우가 항상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꼭 어느 한쪽이 더 아프고 어느 한쪽은 괜찮기 때문에 짝짝이가 되는 건 아닌지, 어느 한쪽만 문제가 생기거나 모양이 이상해지는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초음파로 보형물이 잘 자리 잡고 있는지 안에 문제 없는지 봐드릴 때는 초음파로 보고 괜찮다고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안 아파지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수술을 하고 났더니 가슴이 뜨뜻한 느낌이 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몸에 붓기도 좀 있고 회복하기 위해서 몸에서는 어느 정도 미열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심호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심호흡을 잘 하지 않으면 무기폐로 발전되어서 폐가 다 펴지지 않고 미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 하고 안에 있는 가스를 다 내뱉는 느낌으로 쉬시고 숨을 들이쉬는 걸 연습하면 몸에서 나는 전체적인 미열은 적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수술한 부위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 미열이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보형물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형물이 이 안에서 이렇게 스르륵 스르륵 움직여도 괜찮은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형물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피막이 어느 정도 생기기까지는 안쪽에서 어느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움직임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보형물이 너무 옆으로 이탈하거나 아래로 빠지거나 위치 모양이 이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슴이 가급적이면 움직여지지 않게끔 스포츠 브라 같은 브라를 입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완전히 단단하게 고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스르륵 하면서 보형물이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도하게 위아래 움직임이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디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그런 일 없이 스포츠 브라로 움직임을 최소화하게 되면 크게 보형물이 자리 잡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막이 안전하게 가슴방이 형성되고 나면 그런 느껴지는 어색한 부분들도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금방 적응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옆구리 갈비뼈 있는 데서 누르면 기포 소리가 뽀로록 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완전히 진공 상태로 수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형물을 넣고 나면 약이나 그리고 닫을 때 같이 들어갔던 공기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일주일 내외로 몸 안에 모두 흡수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맥주사, 혈관주사를 맞은 곳에 멍이 좀 오래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흉터가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액을 맞고 난 이후에는 혈관이 구멍이 막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혈전이 붙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경우가 있고 멍이 들어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통증은 별로 없는데 젖꼭지 아래쪽에 감각이 없이 남의 살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형물이 들어가는 위치가 갈비뼈 사이에 나오는 감각신경이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줄이 계속해서 보형물에 의해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보형물 모양이 찌그러질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신경을 어느 정도 희생을 시켜야 됩니다. 이 감각이 중첩돼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얇은 신경가지를 한두 개 희생시킨다고 해서 거기가 완전히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신경들이 다 보존돼 있다 하더라도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무릎 꿇고 있다가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되는 상태하고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가끔은 이런 무딘 느낌이 오히려 통증을 좀 덜 느끼게 하기 때문에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신경들이 재생되는 데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년이 지났는데도 무뎌져 있는 감각은 영구적으로 아마 손상이 좀 어느 정도 되어서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경 손상이 안 생기는 게 좋겠지만 어느 정도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가슴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 구연구축이 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찌릿찌릿한 증상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무릎을 오래 꿇고 있을 때 발이 감각이 떨어져 있다가 다시 피가 통하게 되면 전기 오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 조금만 닿아도 엄청 아픈 느낌이 과민 반응이 느껴질 거예요. 이렇듯이 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은 이렇게 찌릿찌릿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뎌져 있던 감각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절개를 했을 경우에 제모는 언제부터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면도기를 이용한 제모는 수술 후 2주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레이저 시술로 제모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착색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제모는 수술 후 6개월 이후에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게 수술을 하고 나서 생리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주기가 이상해졌어요. 약물 부작용이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리 주기라는 거는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는 것인데 스트레스를 받는 것만으로도 생리 주기가 바뀔 정도로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슴 뭉침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쥐가 난 것처럼 뭉치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수술한 경우에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절개하게 되는 절개 단면 부분에서 자극이 조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흉근을 사용할 때에 큰 영향이 없게끔 절개를 하지만 그 근육의 위치나 배치 그리고 보형물로 인해서 이런 힘 받는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동작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좀 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면 괜찮아지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지속될 경우에는 간단한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근육 이완제를 조금 복용을 하시면 금방 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찌릿찌릿하거나 따끔거리는 것들, 뭉치거나 이런 것들은 수술하고 나서 6개월까지 조금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 염증이 생긴 건 아닐지, 구연구축이 오는 건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튼살 크림을 꼭 발라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튼살 크림의 목적은 임신 중에 갑작스럽게 늘어난 피부가 튼살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르는 크림인데 일종의 보습제입니다. 튼살 크림도 좋고 오일을 바르시는 것도 좋고 바디로션을 샤워를 하고 난 이후에 충분히 바르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건조 증상이 생기면서 튼살이 생길 수가 있고 가려움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튼살이 생기지 않도록 보습을 충분히 잘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가슴골이죠. 가슴골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 모아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게 언제쯤 좋아질지를 항상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인차가 있고 본인의 체형 그리고 피부의 탄성, 그리고 지방의 두께, 그리고 넣었던 보형물의 높이나 크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데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기간에 걸쳐서 피부가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고 가슴에 움직임이 생겨야지만 가슴골이 좀 더 붓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첫 달에 이렇게 가슴골이 붓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상하고 관련돼서 먹어야 되는 약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구연구축 약인데 약을 처방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저처럼 처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연구축의 발생률이 치료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방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 달 정도 처방했을 때 끝까지 다 드시는 분이 거의 계시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그리고 약전에 보면 식약처에서 원래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천식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기분이 변하는 신경계적인 변화에 대해서 미리 꼭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조금 생기거나
무드가 다운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사실 그런 것보다는 피부염이나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부드러워지는 시기가 지나서도 가슴이 딱딱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구연구축이 의심될 때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꼭 그런 약을 복용을 먼저 해서 부드러워지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은 꼭 필수로 복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슴 수술을 받으시고 난 후에 사소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걱정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이 더해지고 컨디션이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술하고 난 이후에 매일 안부 문자를 보내드려서 괜찮은지를 여쭤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수술 받으신 분들께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아프지 않고 잘 회복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클라인TV 조정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